일단 오늘은 보시다시피 좀 기본적인 땅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같이 나눠 보도록 할 겁니다. 뭐 이미 상당하게 수준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처음 그 땅에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높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고 들어 주시면 되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본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고, 이미 모르고 있는 것 분들이라든가 이러면 '아 저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음. 이 뭐 제가 인제 부제로 "땅을 가진 자 세상을 지배한다." 그랬는데, 실제 우리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보면 땅을 가졌던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해 오는 세상이고, 지금은 뭐 땅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어쨌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해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들도 우리가 보면은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부분들이 상당하게 항상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라서 해야만 할 일이다. 예. 그래서 꼭 뭐 우리의 앞에 간 부자들 개인들만 볼 것은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서 부동산을 가진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살더라. 그러니까 아마 오늘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자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15년 동안 뭐 땅값이 오르고 어쩌고 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뭐 이 땅값이나 아파트값이나 비교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실제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하는 것도 건물값이 오른 건 아니고 그 지역 땅값이 오른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걸로 보더라도 지금 일반적인 대지, 그러니까 땅이 많이 오른다 하는 걸로 보시고, '자산을 키워가는 데는 땅만큼 키워갈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지금 50 년간 뭐 3,000 배가 올랐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 거의 10,000배 정도 올랐다 하고, 농촌 지역은 한 100여 배 올랐다 그래요. 근데 역시 뭐 그 기간 내에 아파트라든가 건물을 보면 어 이때 비교할 때 당시에는 한 100배 정도 올랐었어요. 근데 최근으로 하면 한 30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더라도 3,000배 평균에 비해도 훨씬 떨어지는 거고, 거기도 평균으로 아마 낸다 그러면 100 배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제가 한 300배 정도 올랐다 하는 데에는 어 우리 그 소위 잘 나간다는 그런 아파트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제 다시 한번 여기 좀 잠깐 보시면 요건 15 년도까지예요. 20 년도까지 하면 쪼끔 더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왜 앞에 이거 15 년까지 했냐면 앞에서 비교한 게 15 년까지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주거 지역에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하는데, 주거 지역의 땅값의 상승률, 그다음에 상업 지역의 땅값의 상승률, 그다음에 공업 지역의 땅값의 상승률, 그다음에 인제 이건 녹지 지역이라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에 대한 저겁니다. 부천시에는 생산 녹지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산 자연 녹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건 개발 제한 구역에서 집단 취락으로 해제되는 그 마을들, 이렇게 인제 해본 건데, 과연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소위 좋아하는 도시지역, 주상공의 도시지역은 많이 올랐다 그래요. 500% 네. 500% 올랐는데, 우리가 그냥 터부시하고 보통 버려두는 논밭으로 되어 있는 이런 땅들은 1,300%, 1,700%, 1,500%, 1,200% 예 이런 식으로 뛰어 올랐더라 하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도 500% 짜리가 있어요. 예. 이건 제가
뭐 표준지를 가지고 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시면 땅값의 그 변동률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한번 분석을 해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땅이 자산가치 상승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제가 씨앗의 7가지 법칙을 얘기했는데 이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좀 가치, 특히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좀 같이 보셔라. 예, 이게 농사를 짓거나 곡식을 가꾸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먼저 뿌려야 나중에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거둘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야 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줘야 돼요. 씨를 뿌리기 전에. 그런 준비를 부동산에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거둘 수 있다 한 것은 어떤 씨앗이든지 뿌리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무엇인가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 우리가 배고프던 시절 같은 때에는 그걸 뭐라 그러더라. 보릿고개 시절에 보리가 채 익기도 전에 보리 그 이삭을 훑어다가 볶아가지고 그걸 가루로 내서 죽을 써먹기도 했습니다. 이게 보리죽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와서 먹는 그 비빔밥 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보리가 채 익지도 않았는데 하던 그런 일입니다. 보리죽도 못 먹었냐 하던 얘기들이 그와 같이 일정 시간이 안 되면 제대로 거둘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급하니까 먹기는 먹습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 그 어떤 기간을 기다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뿌린 씨는 전부 열매가 될 수 없다고 그러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든 무엇을 하든 투자를 할 때에도 했을 적에 내가 뿌린 만큼 모든 원하는 만큼을 거둘 수 없다. 예. 그래서 이렇기도 하지만은 대신에 뿌린 것보다는 더 많이 거둔다. 한 알의 씨앗을 뿌렸는데 100 몇 개씩을 거둘 수 있는 거네. 일반적인 곡식, 그러니까 벼나 보리 같은 거에서 나오는 것들이 5, 60개에서부터 100 몇십 개씩 달리거든요. 그게 씨앗 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도 한번 보셔라.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가 제대로 된 데다 투자를 하고 제대로 된 걸 거둘라고 생각을 해야지 뭐 아무렇게나 해놓고 거둘라 그러면 되지들은 않는다. 그 다음에 종자는 남겨둬야 된다 하는 게 우리 뭐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종자를 베우고 죽는다 그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년에 뿌릴 아니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투자를 할 종자 또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것과 또는 씨앗의 법칙과 부동산 투자하는 법이 다르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고 항상 성실하게 또 제대로 된 투자를 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투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땅 투자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하시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지금 돈 벌려고 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갈 적에 돈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돈이 되는데 나한테로 얼마가 올 건지 이거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돈을 투자를 했는데 주변에서 진짜 뭐 뜯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은 그거에 또 너무 연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이 뜯어갈 때 뜯어가더라도 나한테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비용을 지불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더라도
내가 돈이 된다면은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투자를 하시면서 보면 중간에서 뭘 하시는 분이 돈을 너무 많이 달랜다든지 챙긴다든지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많이 챙겨간다든지 이래서 안 하겠다 그래요. 왜 안 해요? 내가 돈이 되면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되면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땅에 들어오시면은 그 땅에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허용 행위 또는 뭘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요거는 제가 하수라고 그랬어요. 그 땅에다 무엇을 물론 그 땅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관심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땅에다 할 수 있는 용도가 많고 활용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땅값은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허용 행위 하나에 자꾸 관심을 너무 가지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어떤 것을 해야 수요자가 몰리고 돈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수요자가 올 것인가. 이런 걸 오히려 궁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개발을 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개발을 해내는데 내 생각에 나는 공장을 지으면 될 것 같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주변에 반경에 몇십 킬로에 공장 하나도 없어. 거기서 공장 거기다 지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 그리고 반드시 내가 개발하는 것이 이득은 아니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예. 그다음에 건물은 단편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땅은 좀 폭넓게 지역이나 물건이나 이런 거를 구분을 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해야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땅 부자가 되는 비법은 어제도 뭐 고객이 오셔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랬는데 그분이 저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돈을 많이 버세요 일단.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가 됐든 주식 투자가 됐든 이런 재테크는 별도의 하나의 취미로 더 삼으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내가 또 어느 정도 되면 이걸 요새는 투잡 좋아하니까 투잡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내가 이쪽으로 너무 빠져드는 것도 안 좋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종잣돈이나 투자금을 계속 내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만들으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은 투자를 실천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냥 처음에 누가 골라주는 것만 갖고 막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아주 그 밑바닥 작업만 하시고 기본적인 작업만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또는 내가 아는 데에서 수익을 내면서 내가 투자를 나중에 하겠다는 어떤 목표만 가지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농지 투자를 온다 그러면 농업인을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그 지식과 정보와 이런 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가공하고 내가 또 어떻게 물건을 보는지를 꾸준히 배우다가 해도 늦지 않다. 10년 내가 목표 연도를 10년으로 잡는다면 한 7-8년은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요렇게 기본만 해 놓고. 그러다가 7-8년 돼서 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누가 얘기를 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이럴 적에라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가서. 그래도 10년 후에 가서 보면 결과는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가 아니라 제때 좋은 곳에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때 좋은 곳에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겨울에 지금과 같은 한겨울에 아무리 좋은 땅에다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뿌린다고 나중에 봄이 지나 가을이 됐을 적에 거둘 게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없거든요 지금 같은 때는. 그래서
봄이 되어서 그래도 그것도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꾸고 가을에 거둘 수 있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때 좋은 곳에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좀 자꾸 담아 두셔라. 이렇게 하시라는 거고, 주변에서 이제 그 부자가 된 사람들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유명하신 분이죠. 빌 게이츠 씨.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뭐 그냥 가슴에 와 닿습니다. 물론 죽어라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이건희 씨나 이재용이 모양 부자가 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주변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자기가 조금 노력하고 이렇게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한다고 그러면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집을 사려면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집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이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너 돈 벌었으니까 술 한잔 사라 소리밖에 안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봐야 어디가 좋고 그 사람이 살아봤더니 어디가 좋고 어떤 데다 하는 게 좋고 어떤 걸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땅 투자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땅 투자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땅을 가지고 있거나 땅을 갖고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물어본다 이거예요. 부자들한테. 또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땅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니까 오직 땅만 파는 일벌레 형들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 땅꺼지라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저는 뭐 땅꺼지가 아니라 땅부자라고 그래요. 예. 일벌레가 됐든 어쨌든 돈을 좀 일하다 나니까 쓰지를 못해서 그렇지 어쨌든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는 그 철학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일을 해서 그저 땅을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다 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야말 맞다나 남은 거는 땅문서밖에 남아 있지 않고 농사 짓는 땅만 잔뜩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좀 하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 땅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이득이 얼마 정도 났거나 돈이 얼마 정도 있을 적에 툭툭 하나씩 사 놓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툭툭 사서 놔두고 있다가 나면은 하나 사고 뭐 10여 년 있다 보니까 또 조금 여유 있으니까 하나 사고 이렇게 했는데 뭐 50-60 돼서 보니까 땅이 몇 개가 있더라. 근데 인제 그때부터는 뭐 여기저기서 괜히 땅을 수용한다든지 뭐 해서 자꾸 어 가치가 올라가서 그 무렵 가니까 다른 퇴직자들이 보다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인제 직접 이용하면서 하는 거는 자기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사업을 하는데 그걸 활용해서 하는 땅 부자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실제 우리 주변에는 보면 큰 땅을 자기가 임대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임대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른 분의 땅을 임대를 내서 내가 사업을 할 줄은 아는데 내가 땅을 사 가지고 대출을 일으키거나 돈을 좀 빌려서 땅을 사서 임대료 대신에 그 이자를 지불을 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대부분이. 오히려 더 적은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해 보고 하다가 나니까 몇 년 지나니까 땅값이 몇 배로 올라서 돈이 되더라 하는 거를 뒤늦게 깨달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뒤늦게서 저거 했는데 그러면 자기하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 줄까? 예.
물어봐도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일부러 해줄 일은 없습니다. 왜? 사촌이 다른 걸 사도 배가 아픈데 남한테 이거를 얘기해 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사업과 유사하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오셨던 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예요. 지금 그 물류 유통업을 하는데 계속 남의 그 저것만 창고만 빌려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째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랬더니만 그러지 않아. 자기가 이제 먼저 땅을 하나 샀는데 잘 못 사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서 그걸 좀 깨닫겠다. 그래서 찾아왔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자기가 유통을 하는데 불편할 수 있어요. 조금 외곽으로 나가니까. 그러나 내 땅에서 내가 그 이자 지불하는 것 정도 하고 임대료 내듯이 하고 몇 년을 지나서 5년 10년이 지나서 보면은 남은 것은 내 땅에 가치 상승한 것만 남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라 그런 얘기요. 그다음에 뭐 땅 따먹긴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가 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예정지 주변을 좀 자주 보시라는 거. 오늘 답사 모임이 바로 이제 이거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거에서 출발을 한 건데 개발 예정지나 그 주변을 원래 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가는 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산에를 좀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해서 산에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올라갑니다. 지금은. 근데 이왕 동네 주변에 산에 올라가신다 그러면 그 올라갔을 적에 그 주변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개발이 되는 곳이 있다면 그 개발되는 곳이 어떻게 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유심히 보셔라. 그래야 내가 나중에 그런 개발 계획이 나왔을 때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돈이 될 것인지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나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와 유사하게 된 지역들, 이미 된 지역들을 한번 자꾸 가서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의 과정이 쭉 진행되는 기간이 보통 10년에서 한 15년, 길으면 20여 년까지도 갑니다.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 30년이 다 돼가도 아직도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가기 때문에 과연 그 지역이 그렇게 되는 지역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개발되고 어떻게 유치가 돼서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새만금이 나왔으니까 새만금과 가장 유사한 개발 지역은 어딜까?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일단은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끝날 때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샀으면 가급적 좀 묻어두셔라. 잘못됐으면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 예를 들어서 기획부동산 같은 데 해서 잘못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빨리 그냥 헐값에라도 던지고 나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하는 거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잊어버리고 그냥 아주 바닥에다 처박아 두든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자꾸 빠지다 보면 나중에 다른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런 거가 아니라면은 내 새끼를 낳는데 내 새끼가 조금 모자르고 내가 새끼가 조금 잘못됐다 그래서 그놈의 새끼 내가 야단치기 시작하면 이 새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 네가 잘났다, 네가 최고다, 네가 잘할 수 있다 계속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 또 잘 못하는 부분을 자꾸 채워주셔야 돼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샀으면 그런 부분을 자꾸 채워주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투자 대상을 좀 명확히 하시면서 지금은 세금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테크를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세금은 뭐 지금 정부가 보통 저거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과거 부동산 시장을 자꾸 분석해 보세요. 아직까지는 과거의 부동산 투자 사례가 똑같지는 않아요.
과거의 부동산 사례가 지금에 와서도 많이 통용이 되고 많이 응용을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들을 많이 보셔라. 그다음에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요. 경비나 수수료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보시고, 조금 전에 제가 여기 개발 예정지에서 새만금 같은 경우에 유사 지역을 어디서 찾느냐고 그랬는데 다 생각하셨죠? 예. 새만금과 가장 유사하게 되어 있는 지역은 현재 수도권에서 있는 시화호예요. 시화호. 이제 송산 쪽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일부 시작됐습니다. 일부 시작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긴 90년대예요. 새만금은 2000년대입니다. 예. 근데 규모는 새만금이 시화보다 어마어마하게 커.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걸릴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할 때는 목적을 좀 분명히 하셔라. 제가 이것만큼은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해야 되고, 하다못해 고기를 잡더라도 내가 뭘 할까를 정해야 어디로 가서 잡을지, 어떤 장비로 어떻게 잡을지, 많이 잡을지, 조금만 잡을지 하듯이 부동산 투자도 무엇을 하려는지를 정해야지만 어디에다 어떻게 어떠하게 얼마나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가. 예.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좀 분명히 잡으셔라. 그다음에 건물은 우리가 있는 형상을 보고 하니까 활용도가 금방 나와 버려요. 근데 땅은 지금 그냥 바닥에 있고 농사나 짓거나 산으로 돼 있거나 막 이러다 나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보셔야 돼. 많이 보시고, 내가 이 지역에 간다면 여기는 장차 현재는 어떤 수요가 있고 장차 앞으로는 어떤 수요가 있을지를 판단하시는 능력이 나오셔야 돼. 그래서 내가 사는 땅만을 분석하는, 보통 개발하려고 그럴 때 여기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집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전원주택이나 가고 농가주택이나 가고 이런 거를 한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투자 수익을 보고 간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또는 그 주변에서 가장 가치 있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투자를 해야지만 돼요. 그러다 나면은 지금 내 땅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가 지금 어떻게 둘러싸여 있고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 땅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내가 개발하든 그 사람들이 개발할 사람이 오든 어떤 용도로 했을 적에 이것이 올라갈까를 자꾸 분석을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은 권역, 지역의 가치를 먼저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의 이용 가치를 보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땅에 오면 개발 가치, 그 땅의 이용 가치를 먼저 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조금 더 생각을 바꾸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의 가치는, 건물은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원래 상승하고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뭐 다 아시잖아. 아파트 요새 새 아파트는 비싸, 헌 아파트는 싸. 헌 아파트가 대지 면적은 훨씬 넓어. 그런데도 대지 면적이 적은 새 아파트가 비쌉니다. 예. 이건 건물값이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비쌀까? 예,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토지는 부동성 불변성 때문에 그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땅은 없다. 다만 가치가 얕고 높고의 차이는 있고, 특히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거에 따라 많이 움직이고 수요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하셔라. 토지는 앞으로도
아까 불변성 얘기했고, 이래서 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그 석학들이 얘기하는 거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식량의 무기화 또는 식량의 그 감소로 인해서 농지의 가치를 높게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투자를 가치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역시 개발의 가치가 있어야지만 높은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보자. 그래 투자의 이 패러다임을 많이 잘 읽으셔야 된다. 특히 수요 주도층을 잘 읽으셔야 돼요. 이 앞에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래서 내가 투자자라면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 당분간 어떤 토지를 투자할 건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실수요자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하면 실수요자들이 어떤 실수요자들이 올 건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투자 목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고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나한테 가장 적합하고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내가 그 어떤 기간을 할 수 있는 거. '나 기다리지 못해.' 하는 사람은 바로 개발할 수 있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바로 개발을 할 사람이라면 농촌에 산촌에 가서 개발하려고 그러지 마셔라 그런 얘기예요. 택지 분양하는 데서 택지 개발 지구에서 분양하는 택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거나 아니면 시가지에 낙후된 단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 개발을 하시는 게 훨씬 수요층도 두껍고 빨리 팔리고 예 적재가 안 되고 빨리 팔리고 그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발 좀 산골짜기에 가서 괜히 하지 마세요. 예. 그다음에 토지를 관리하는 것도 투자다 제가 그랬는데 이 보통 부동산을 투자하시면서 구입할 때 투자다 그러고 구입만 많이 강조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어 토지 관리할 때부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세금과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앞에서 말씀한 드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적성에 맞게 수요자에 충족하게 좀 만들어 놓으시는데 앞으로 토지는 사두면 오른다는 생각은 좀 버리셔라 하는 얘기예요. 최근의 사례들도 보면 농촌의 토지란가 이런 거 뭐냐 다 올랐다 하지만은 예. 조금 외곽에 있는 토지라든가 농촌 지역에 산촌 지역에 있는 토지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른가 하면은 도시 지역 근교에는 많이 올랐다. 결국 수요층이 두터운 데가 오른다는 걸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조금 더 해 보실게요.